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투병기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의사한테 가서 여러 가지 진찰도 받고 피검사도 받고 또 호흡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 대단히 많으실 것입니다. 천식은 미국 인구 중에서 6 or 8 million, 한국 숫자로 말하면 6 내지는 700만 명이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절반은 2살에서 17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 30%는 30세 이후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천식은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 좀 나면서 숨쉬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고, 또 그 휘파람 소리 비슷하게 위징이라고 해서 쌕쌕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숨쉬기가 불편하고 또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바로 이 6 내지 700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천식으로 고생을 수해 동안 했습니다. 제가 진단을 받은 것은 40세 중반쯤에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약으로 호흡기가 열리지를 않고 응급실을 달려가야 됐고, 또 응급실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실로 옮겨서 병원에서 대개 짧으면 닷새 아니면 일주일 동안 아주 중한 치료를 받으면 겨우 가슴이 패여서 퇴원을 하고 하는 것이 1년이면 적어도 한 4-5번이나 그렇게 턱을 까불르면서 생명과 죽음의 경각간에서 헤매던 그런 시절이 제 40대 중반에서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이 다닌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광범위하며 얼마나 복잡한지 한마디로는 도저히 전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천식으로 고생할 때도 천식이 그렇게도 광범위하며 그 정도도 가벼운 것부터 보통, 그리고 아주 생명의 경각간에 붙은 심한 경우까지, 그리고 원인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인 것을 제가 확인하고, 아니야, 하나님께는 분명히 치료 방법이 있으실 거야. 그보다 더한 우리의 죄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 게 아니야. 내가 의사고 많은 유명한 의사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못하는 거야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제 자신이 이 천연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해서 지금 31년간을 제가 이렇게 천연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를 시작한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볼 때 이해를 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한, 그리고 intrinsic asthma 혹은 extrinsic asthma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학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30대 이후에 진단을 받은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하면서 연구를 한 결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첫째로 나의 면역 기능을 다시 아주 활기찬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나의 부신 피질 위에 있는 콩팥 위에 삼각형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꼭 노란 기름덩어리 같습니다. 이 부신 피질, 아드레날 글랜드를 회복시켜서 모든 스트레스에 잘 임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바꿔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내가 아주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딱 놓고는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한 것은요, 우선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미 생체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사람은 24시간을 주기로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필수며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기계인데 이것이 잘 작동을 하려면은 해가 같은 시간에 뜨고 서쪽 방향으로 지는 것처럼 사시장춘을 인하여 살살 바뀌지 그렇게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천연계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생명의 법과 건강의 원칙들이 이렇게 깔려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첫째로 한 것은 늦어도 10시에는 베개를 비고, 그러니까 9시부터 준비하여 10시면 딱 베개를 비고, 여하한 일이 있어도 네가 이 3살 먹은 아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려면은 그 아이를 엄마 없는 고아처럼 이 넓은 세상에 던져놓지 않으려면은 너는 모든 것을 다 피하면서 엄격히 자는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일어나는 시간 절대로 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느니라. 특히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엄격히 지켰고, 그 다음에는 음식물에 있어서 저는 이미 채식이 육식보다 굉장히 탁월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특이 체질이시기 때문에 채식을 주로 하는 그런 식사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제가 철저히 채식을 할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는 큰 쓰레기통을 버까지 바퀴를 굴려서 끌어들여 가지고 프리저나 냉장고나 팬트리에 있는 모든 동물성은 멸치하고 뱅아포까지도 전부 다 그 쓰레기통에다 넣었더니 그 다음엔 쓰레기통을 끌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왜? 프리저 안에 있는 고기서부터 생선서부터 모든 것을 다 넣고 팬트리 안에 혹시 급할 때 사용하던 깡통 음식까지 전부 넣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끌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영양이 실조되어 있을 것이다. 왜?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먹고 살아온 음식 중에는 다 거덜난 생명의 활력을 공급하는 그런 영양소가 다 빠진 전분과 단백질과 염분과 이런 것만 주로 먹었지 사실 비타민이나 광물질이나 섬유질이나 그런 꼭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 빠진 그런 음식을 네가 거의 수십 년을 먹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몸이 거덜이 났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주워 모은 모든 지식을 망라해서 딱 결정하기를 면역을 증진시키는 일, 영양을 균형 잡히도록 도와주는 일,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고 나의 생명을 증진시키는 일,
그 다음에 병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꼭 건강에 유익한 시간에 자야 하느니라. 또 매일같이 여한 일이 있어도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비옷을 입고라도 운동을 매일같이 해야 하느니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어나면 유산균을 먹고 그 다음에 백팩에다가 성경하고 찬송가하고 테이프 레코드를 넣고 한쪽 귀만 끼는 테이프 레코드를 막고 그 다음에 자깅 운동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그 다음 아주 편안한 옷을 입고 그리고 동쪽 하늘을 향해서 파악으로 아주 설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악에 도착하면은 그때는 벤치에 앉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노래를 못하지만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하나님은 아침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아주 즐거워하시지만 우리 사람이 비록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우리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 듣기를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시편을 보면서 깨닫고 제가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펴서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많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고 옛날에 보았던 그 가마 속에서 내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몇 구절을 조용히 아주 상세하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열리면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백백을 다 정리해서 메고 그 다음엔 그 파악을 내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몇 바퀴씩 같은 길을 내가 걷는다 생각하지 않고 아까는 못 봤는데 지금은 요 돌을 내가 볼 수 있네. 요 나무가 저 나무보다는 적은데 너무 귀엽네. 이렇게 하면서 그 파악을 몇 바퀴를 돌아서 내 시간이 time's up 하면은 그때에 집을 향해서 왔습니다. 집을 향해 와면은 이마와 가슴팩이와 등골에 땀이 촉촉하게 흐르고 다리는 처음에는 좀 힘든 것 같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아주 유연하고 활기차고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샤워를 가볍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 출근할 준비를 하고 내려오면은 저희 남편이 야채 주스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야채 주스 한 잔을 참 받아 먹고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야채 주스를 먹은 지 1시간 후기 때문에 그때는 밥을 한 반 그릇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순전히 날 야채만 먹고 또 어떤 거는 살짝 스팀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콩 우유를 또 2컵을 만들어 놓으면 한 컵은 아침 먹고 한 컵은 점심을 싸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협조를 지금도 새록새록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오늘이 있은 것은 제 남편이 저를 간호하고 협조할 때에 어떤 어머니가 그런 사랑과 정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샤워를 할 적에는요, 그러니까 음식은요, 그때는요, 불과 10손가락 미만의 몇 가지만 먹을 수 있었지, 채식 중에서도 못 먹는 음식 투성이었습니다. 왜? 하나가 알러지가 생기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없고, 먼지는 먼지 냄새, 곰팡이는 곰팡이 냄새, 사람은 사람 냄새,
향수는 더더군다나 뭐 맡기만 하면은 금방 질식할 것 같고요. 자동차 매연은 들어오면은 나는 금방 거기서 졸도할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에 하여튼 이번에 공부를 다시 리뷰를 하는데요. 우리 그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아쇠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모두가 다 문제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유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샤워를 할 적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냥 샤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잠을 이와 같이 건강을 위한 잠시간에 충분히 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기능이 어디서부터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요 피하 지방 속에서 면역체를 만들어내고 대장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요, 저는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은요, 이 수세미로다가 온몸을 마사지합니다. 마른 것으로요. 그리고 이제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어떤 때는 이 나무 뿌리로 만든 브러쉬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걸로 다 온몸을 마사지하고 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하루 2번씩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낮에 조금 스트레스가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던가 아니면 발을 더운 물에 담그기라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는 월풀을 만들어 놓고 월풀을 하면서 몸을 다 릴렉스를 시킨 후에 침상에 들어가면은 금방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한숨에 숙면을 하고 깨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경이 강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지만 릴렉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다 비교적 없어졌죠. 그래서는 항상 하룻밤이라도 실수함 없이 숙면하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는데 보니까요, 침실을 알러지 환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하여 그 먼지와 알러전이 없게 만드느냐, 부엌은 어떻게 하느냐, 리빙룸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자는 곳이나 공부방이나 놀이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물은 어떤 종류의 물을 먹느냐, 옷은 무슨 옷을 입느냐, 또 집 안에 이 커튼 같은 거는 무슨 나이론으로 해도 되느냐 아니면 목자라야 더 좋으냐, 옷도 목자가 좋으냐 실크가 좋으냐 아니면 나이론도 괜찮으냐, 그 다음에 울에 알러지 있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 다음에 이런 집의 퍼니처를 솔리드 우드, 호마이카나 뭐 이런 그 인조 나무로다가 아니라 진짜 나무로 한 것이 좋으냐, 왜 그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전부 세심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 환경을 바꿔가면서, 제 집에는요, 제가 아팠을 적에는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레인보우 클리너가 있었고요. 왜냐, 레인보우 클리너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면은 그 공기가 물에 소낙비를 만난 것처럼 한번 후들림을 당한 다음에 공기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 이 물 속에 먼지가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물이 뽀얀 뜬물처럼 그 가는 먼지가 거기에 남아나는 그것이 레인보우 클리너입니다. 그것만 해가지고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렉트로스태틱 에어 클리너라고 해서 이 공기 중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습니다. 제가 이온화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공기 중에는 이온화산소,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는데,
양이온은 먼지 아니면 곰팡이 아니면 여러 가지로 특히 호흡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일렉트로스태틱 에어 클리너를 공기가 들어가서 나가면서 거기서 불이 번개불처럼 번쩍번쩍 하는 것은 양이온이 들어가서 거기 트랩돼서 다 타서 파괴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가 통해 있는 이런 가난 필터 같은 챔버를 공기가 통해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양이온은 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거를 하나는 침실에 하나는 부엌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자극성 조미료든가 여러 가지 그 음식의 첨가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해서 아는 대로 이건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천식을 하시는 분은요, fat free diet, 지방이 없는 음식을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 천식은요, 소화기가 불편하지 않고 아주 소화를 깔끔히 시키는 체질에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천식 환자는 반드시 소화 불량증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하는 습관이 있고 두통을 항상 겸하고 있으며, 왜? 소화기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소화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음식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소화시키기가 무척 힘든 종류의 하나입니다. 특히 버터라든가 마저린이라든가 샐러드 드레싱, 메요네즈, 그 다음에 넛으로 만든 우유, 넛버터, 피넛버터. 저는 피넛버터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되고, 절대로 튀긴 거나 프라이한 것으로서 식사를 곁들이지 마시고, 특히 기름기가 있는 스낵은 아주 금물입니다. 프렌치 프라이라든가 포테이토 칩 같은 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천식 환자는 간식은 금물입니다. 간식, 과식, 늦은 저녁. 왜? 소화기가 약한데 소화기에 크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모든 종류의 고기는 기름이 대단히 많고 단백질도 많고 섬유질은 전혀 없고 이런 것을 다 피해야 됐고, 우유나 그 우유 제품,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거는 보기에는 아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죠? 우유를 포함해서요? 아닙니다. 우유는 대단히 소화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특히 어른에게 있어서는요. 치즈는 한층 더하죠. 계란은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도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하나하나를 공부해보고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왜 추잉검이 안 되느냐, 왜 캔디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제 생활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또 저염식을 해야지만 우리 면역이 팍 증진이 됩니다. 그러면 얼만큼이 적당한 소금이냐? 하루에 24시간에 모든 먹는 음식 중에 half teaspoon level, 그러니까 반 차수죠. 딱 쓸어서, 고봉으로가 아니고, 그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보통 몇 배를 먹느냐 하면 4배 내지 10배의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한다 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적게 4분의 1 티스푼을 24시간 동안에 먹어야 합니다. 제가 10년간을 저염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려면은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알러지가 이 천식 환자에게 80%가 이 음식물의 알러지로 말미암아 천식이 옵니다. 특히 intrinsic asthma 환자는 그 알러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육식을 다 제거하고 철저히 채식을 하면서 채식과 과실과 넛과 곡식 중에서도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먹는 것이 오렌지를 못 먹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리안 넛이라든가 메가도니아 넛, 하와이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저는 아직도 못 먹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브로콜리를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먹습니다. 지금 오이나 수박이나 캔탈럽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년 안 되었고요. 허니두도 먹으면 밤새도록 가래가 끓어오르기 때문에 제가 못 먹었고 이제 먹는 지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질이 바꿔진 것은 물론 이렇게 생활 습관과 채식을 철저히 해 것도 있지만 제가 약초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MSM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먹는 음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열 처리를 해서 먹는 음식에는 다 파괴가 돼서 나이가 먹으면서 굉장히 그 보유량이 아주 낮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이 글로불이라는 면역체를 만들어내는 원료를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알러지, 이런 꽃가루의 알러지, 또 자가 면역 증세, 이런 면역 기능하고 관계되는 어떤 질병을 가지신 분들, 지병이라고 할 정도의 병을 가지신 분들은 장기 복용을 하면, 저는 지금 12년째 그것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데요. 한 5년 이상 먹으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 5년 전, 그러니까 한 7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못 먹던 음식을 하나씩 둘씩 그대로 먹고도 지내고, 집에 좀 먼지가 있고 곰팡이를 내가 청소를 해도 금방 문제가 오지 않고 그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내가 얼만큼 끈덕지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깔끔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유약하여 곧 눈만 감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러한 경우에서 아주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하니까 체질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5년 하니까 정말 한국에를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도 금방 여기서도 재활동하고 한국 가서 짐 꺼내 내려놓고도 저녁부터 강의 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력이 생기기 전에 7년이 지나니까 정말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채식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료를 시작한 지 1개월 후부터 천식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31년째 천식을 안 하는,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질로 바꿔진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는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정말 수석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 무릎 구부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집 양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당신을 보라 그래.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참 잘하시거든요. 정말로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고 더 좋은 건강을 누리실 수 있는 비결이 새록새록 감춰져 있으나 찾는 자에게 아주 쉽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